안녕하세요. 윤호TV입니다. 17화에서 신마적이 종로회관을 박살내고 김두한이 종로 이정목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된 후 불과 며칠, 종로의 판도는 급격히 요동치고 있었다. 구마적, 신마적, 그리고 김두한. 세 거물 사이의 삼각관계가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의 전야는 이제부터였다. 종로 이정목 옛 쌍칼의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김두한의 부하들이 주위를 살피며 경계를 서고 있었다. 묘한 긴장감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두한아. 김영태가 심각한 표정으로 김두한을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이건 무모한 짓이야. 김영태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었다. 김두한이 내린 결정은 너무나 위험했다. 구마적에게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 그것도 고작 20살의 나이로 조선 최고의 주먹 황제에게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것이었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일세. 김영태가 계속 말했다. 경성일대는 물론이고 전 조선의 주먹들이 구마적을 오야붕으로 모시고 있어. 구마적과 싸운다는 것은 그들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 것이야. 하지만 김두한의 결심은 확고했다. 17화에서 신마적이 구마적의 부하들을 박살낸 것을 직접 목격한 그였다. 평양 박치기, 뭉치, 제비, 빡빡이. 구마적의 핵심 간부들이 신마적 한 사람에게 모조리 당하는 것을 보았다. 해볼만하다. 김두한은 확신했다. 구마적이라는 거대한 산도 결국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무실 안에는 김두한을 중심으로 김영태, 김무옥, 문영철, 그리고 털보, 삼수, 병수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긴장된 얼굴이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두한보다 나이가 많은 그도 이번만큼은 불안했다. 김두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김좌진의 아들이야. 그 한마디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김좌진.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 조선의 자랑스러운 독립군 사령관. 그의 아들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무리 김좌진의 아들이라 해도 김두한은 아직 20살의 청년이었다. 경험도 세력도 자금도 부족했다. 반면 구마적은 수십 년간 종로를 지배해온 절대 강자였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삼수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김두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뭉치. 구마적의 오른팔이자 시구문패의 오야붕. 17화에서 신마적에게 처참하게 당했지만 여전히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몇 명이나 왔어? 제비와 함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놈들도 상당수 보입니다. 김목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김두한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었다. 김두한의 진정한 실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김두한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뭉치의 무리가 보였다. 2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아, 모두들 고맙다. 김두한이 부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무서울 건 아무것도 없어. 상대에게 겁부터 집어먹으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야.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 싸움은 해볼만해. 난 그걸 봤어. 김두한의 말에 부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확신에 차 있다면 그들도 따를 수 있었다. 하지만 김두한은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나서지 마. 나 혼자서 해결한다. 형님. 부하들이 일제히 놀라며 외쳤다. 안 됩니다.
저희도 함께. 안 돼.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나와 구마적 사이의 문제야. 부하들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어. 그리고 나는 혼자서도 충분해. 김무옥과 문영철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김두한이 강하다고 해도 혼자서 20여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김두한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였다. 구마적에게 그리고 종로 전체에게 김두한이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기회였다. 사무실 밖으로 나간 김두한. 뭉치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뭉치는 17화에서 신마적에게 당한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두한. 뭉치가 큰 소리로 외쳤다. 드디어 나왔구나. 김두한이 천천히 뭉치 앞으로 걸어갔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왔다. 종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뭉치 형님. 김두한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오셨습니까? 뭉치가 비웃었다. 무슨 일로? 너 같은 새파란 놈이 구마적 형님을 우습게 본다고 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러 왔지. 뭉치의 말에 주변의 부하들이 웅성거렸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하지만 김두한은 여전히 침착했다. 구마적 형님을 우습게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 놈들과 손을 잡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일 수 없을 뿐입니다. 뭐라고? 뭉치의 얼굴이 붉어졌다. 김두한의 말은 구마적을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비록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엄청난 모독이었다. 내가 감히 구마적 형님을. 뭉치가 달려들려고 했다. 하지만 김두한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피하기만 하지 말고 덤벼라. 뭉치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김두한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착각하지 마. 김두한이 차분하게 말했다. 구마적의 오른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야. 뭉치가 당황했다. 김두한의 여유로운 태도가 예상과 달랐다. 뭐가 어째? 솔직히 실망이야. 겨우 이 정도였어? 김두한의 도발에 뭉치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17화에서 신마적에게 당한 굴욕이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김두한에게까지 무시당하고 있었다. 이 자식이. 뭉치가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김두한은 가볍게 피했다. 뭉치의 움직임이 17화 이전보다 둔해져 있었다. 신마적에게 당한 부상의 후유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김두한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정확하고 빠른 주먹이 뭉치의 얼굴을 강타했다. 뭉치가 비틀거렸다. 구경꾼들이 놀라는 소리를 내었다. 시구문패의 오야붕인 뭉치가 20살 청년에게 밀리고 있었다. 김두한의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발차기가 뭉치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뭉치가 억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다. 형님! 제비가 다급히 외쳤다. 하지만 개입할 수 없었다. 이것은 1대1 대결이었다. 그것이 주먹 세계의 룰이었다. 김두한의 마지막 공격이 장렬했다. 정확히 턱을 노린 어퍼컷이었다. 뭉치의 턱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으악! 뭉치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 턱이 으스러졌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구마적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뭉치가 김두한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다. 형님! 제비가 뭉치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뭉치는 완전히 기절해 있었다. 턱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제비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작은 주머니 칼이었지만 충분히 위험했다. 이 자식아! 제비가 칼을 들고 김두한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김두한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김두한이 제비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비틀었다. 제비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이어진 김두한의 무릎 차기가
제비의 배를 강타했다. 으윽! 제비가 뒤로 밀려나며 땅에 굴러떨어졌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다. 장이 파열된 것 같았다. 김두한이 쓰러진 제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잘 들어. 우린 절대 이정목을 떠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다. 그리고 너희 오야붕에게 고개를 숙일 생각도 없어. 그건 일본 놈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변의 부하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김두한의 압도적인 실력을 목격한 후였다. 볼일 다 봤으면 그만 돌아가라. 김두한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뭉치의 부하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들이 김두한을 제압하러 왔지만 오히려 보스들이 일방적으로 당해버렸다. 형님들을 병원에. 한 부하가 말했다. 다른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싸울 명분도 의욕도 없었다. 뭉치와 제비를 부축한 부하들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구경하던 상인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은 평소 뭉치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터였다. 김두한, 김두한. 상인들이 김두한의 이름을 외쳤다. 그들에게 김두한은 영웅이었다. 불의에 맞서는 젊은 용사였다. 김두한은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다. 뭉치와 제비를 상대로 이렇게 쉽게 이길 줄은 몰랐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상도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제 구마적도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영태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그는 더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두하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구마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오늘 일로 더욱 화가 났을 거야.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 김영태의 예상은 맞았다. 그날 저녁 우미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뭐라고? 뭉치와 제비가 당했다고? 구마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형님. 김두한 혼자서. 둘 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양 박치기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구마적이 한동안 말없이 생각했다. 김두한. 그 20살 청년이 자신의 핵심 부하들을 이렇게 쉽게 제압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흥미롭군. 구마적이 중얼거렸다. 김두한. 정말 많이 컸구나. 왕발이 앞으로 나섰다. 형님, 제가 가서 저놈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구마적이 손을 들어 만류했다. 아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 김두한. 그놈을 좀 더 지켜보자. 구마적의 눈에 이상한 빛이 떠올랐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다. 김좌진의 아들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형님. 됐다. 내 명령이야. 구마적의 말에 부하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이대로 김두한을 놔둬도 괜찮을까? 한편 이정목에서는 작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김두한의 승리를 축하하는 술자리였다. 형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삼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뭉치와 제비가 그렇게 쉽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김두한은 마냥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 김두한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구마적은 이 정도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김목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주신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형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문영철도 동조했다. 부하들의 신뢰가 김두한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 그날 밤 김두한은 혼자 종로의 거리를 걸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오늘의 승리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다. 아버지. 김두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요?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봄바람이었지만
김두한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아버지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 김좌진과 함께 보낸 짧지만 소중한 시간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두한아,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오늘 뭉치와 제비를 상대할 때도 두려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정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종로의 밤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수표교 근처에 도착했다. 이곳은 김두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어린 시절 거지로 살았던 곳, 정진영과 개코를 만났던 곳,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배웠던 곳이었다.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직도 몇몇 거지들이 잠들어 있었다. 김두한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조용히 내려놓았다. 자신도 한때 저들과 같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김두한이 돌아보니 김영태가 서 있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김영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잠이 안 와서? 네, 형님도 그러신가 보네요. 김영태가 김두한 곁에 서서 함께 한강을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두한아. 뭉치와 제비를 그렇게 쉽게 제압할 줄은 몰랐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 하하. 겸손하긴. 김영태가 웃었다. 두한아, 내가 가진 건 운이 아니야. 그건 재능이고 의지이고 그리고 운명이야. 운명이요? 그래. 너는 특별한 놈이야. 아버지를 닮았어. 김좌진 장군님도 내 나이 때 이미 범상치 않았다고 들었어. 김영태의 말에 김두한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야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조선의 희망이었으며 동료들의 신뢰였다. 형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두한이 진지하게 물었다. 구마적 형님은 이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그렇지. 구마적은 오늘 일로 더욱 화가 났을 거야. 하지만 김영태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어. 구마적이 감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거든. 김영태의 전략적 사고에 김두한이 감탄했다. 역시 경험 많은 선배의 조언은 달랐다. 그리고 두한아,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 무엇입니까? 신마적 말이야. 17화에서 구마적 패를 박살낸 것도 그렇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어. 언젠가는 우리도 신마적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거야.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마적. 그 이름만 들어도 긴장이 되었다. 보성 전문 학교를 나오고 도쿄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지만 그의 주먹은 야수 그 자체였다.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죠. 먼저 구마적 형님과의 문제부터요. 그래, 그게 맞아. 너무 욕심내지 마. 단계적으로 가는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한편 그 시간 우미관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형님,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왕발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뭉치와 제비가 당한 것은 우리 전체의 수치입니다. 평양 박치기도 고개를 끄덕였다. 왕발 말이 맞습니다, 형님. 김두한을 계속 놔두면 다른 조직들도 우리를 우습게 볼 겁니다. 하지만 구마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너희들이 화가 난 건 이해한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 구마적이 천천히 말했다. 김두한, 그놈은 생각보다 큰 그릇이야. 오늘 뭉치와 제비를 이긴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하지만 형님, 됐다.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구마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두한과 한번 직접 만나볼까 한다. 부하들이 놀랐다. 구마적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였다. 형님이 직접 나서실 필요는 아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 구마적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 과연 어떤 놈인지 궁금하군. 그날 밤 이후 종로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두한의 승리 소식은 순식간에 경성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상인들은 환호했다. 평소 뭉치의 횡포에 시달렸던 그들에게 김두한은 영웅이었다. 드디어 누군가 저놈들을 혼내줬군. 김두한이라고? 김좌진 장군의 아들 말이야? 그래, 바로 그분이야.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는다더니. 하지만 다른 주먹패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김두한의 등장으로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다. 김두한이 뭉치를 이겼다고? 진짜야? 내가 직접 봤어. 일방적이었어. 이거 큰일이네. 구마적 형님이 어떻게 나올까? 며칠이 지났다. 김두한은 매일 조직 운영에 집중했다. 상인들로부터 받는 보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더 확실한 보호를 약속했다. 부하들의 기강도 다잡았다. 우리는 깡패가 아니야. 김두한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상인들과 주민들을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는 거고 일본 놈들이 설치면 우리가 맞서는 거야. 부하들이 김두한의 말에 감동했다. 지금까지 만나본 오야붕 중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형님, 그런데 상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비를 줄이면 우리 수입도 줄어드는데 괜찮을까요? 김두한이 웃었다. 상도야, 돈은 벌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 그의 말이 맞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돈을 가져왔다. 감사의 표시였다. 김두한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두한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삼수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구마적 형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십니다. 김두한의 표정이 굳어졌다. 드디어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언제? 오늘 저녁입니다. 종로회관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김영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두한을 바라보았다. 두한아, 이건 알고 있습니다, 형님. 김두한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오늘 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밤이 될 것 같았다. 형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김두한이 부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세요? 상도가 급히 말했다.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 혼자 해야 할 일이야.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했다. 구마적 형님과 나 둘만의 문제야.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다. 김두한이 종로회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다. 종로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구마적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까지. 김두한이 회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구마적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위엄은 여전했다. 조선의 주먹 황제답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왔구나, 김두한. 구마적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력했다. 네, 형님. 김두한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비록 적이 될지도 모르지만 예의는 지켜야 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종로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8화의 사건들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두한이 진정한 주먹패 오야붕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뭉치와 제비를 이김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고 구마적에게도 자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종로의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김두한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18화는 끝났지만 진짜 야인 시대는 이제부터였다.